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아침 혈당만 되면 꼭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제도 조심했는데 왜 또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혈당계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약은 그대로인데 숫자는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높아지는 느낌. 이럴 때 대부분은 약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 몸이 더 망가졌다고 체념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아침 식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밥, 뜨거운 국물, 속을 풀어준다는 이유로 서둘러 넘기는 한 숟가락, 이 장면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72살 이모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약도 규칙적으로 드시고 운동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침 공복 혈당만은 늘 기준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군것질도 안 합니다. 도대체 왜 아침마다 이러죠? 저는 이 질문에 약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침 식사는 따뜻하게 드시죠? 이모 어르신은 그 질문에서 이미 답을 들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밥과 국이 위에는 편하다고 느끼지만 당뇨가 있는 몸에서는 그 따뜻함이 혈당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스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반응이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약을 늘리기 전에, 검사를 바꾸기 전에 밥상에서 딱 한 가지만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을 바꾸지 않고도 혈당 흐름을 바꾼 식사 전략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밥인데 어떤 날은 혈당이 튀고 어떤 날은 안정되는지, 왜 아침 식사가 하루 혈당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식탁에서의 결정적 차이, 끝까지 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부터 혈당을 흔드는 아침의 진짜 정체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아침 식탁이 하루 혈당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그림 그리듯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아무것도 넣지 않은 난로는 안쪽이 차갑고 불씨도 거의 꺼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장작을 한꺼번에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불길이 확 치솟았다가 금방 꺼져 버립니다. 당뇨가 있는 몸의 아침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의 몸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가장 예민해져 있습니다. 췌장은 아직 덜 깨어 있고 근육은 밤새 쉬고 있었고 간은 비상용 당을 쥐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밥과 국물이 빠르게 들어오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위험하다. 지금 당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약을 먹었든 안 먹었든 숫자가 튀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아침 혈당이 유독 말썽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많은 분들이 나는 밥을 많이 안 먹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속도와 형태입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몸에 들어오는 방식이 다르면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바꿔야 할 건 밥의 종류가 아니라 밥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밥을 급하게 연료로 쓰지 말고 천천히 쓰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에 밥을 지으셨다면 그날 다 드시지 말고 다음날 아침 먹을 분량은 따로 덜어 두십시오. 그리고 바로 냉장고로 넣어 두세요.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밥은 몸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이렇게 식힌 밥은 장 안에서 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밥알 구조가 단단해지면서 소화 효소가 한꺼번에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밥이 천천히 처리해 주세요 라는 표식을 달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릅니다. 이게 바로 아침 혈당을 가라앉히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밥을 차갑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가볍게 데우셔도 됩니다. 다만 김이 펄펄 날 정도로 뜨겁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근하다 싶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차이가 혈당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치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밥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기를 정리해 두는 겁니다. 식사 직전에 물 한 컵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는 사과 식초를 작은 숟가락으로 한 번만 넣으세요. 이걸 식사하기 15분 전에 마시는 겁니다. 이 한 잔은 위장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문지기 역할입니다. 그래서 밥이 들어와도 당이 한 번에 혈관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이 눈에 띄게 완만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혈당이 문제라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두 가지. 첫째, 아침 밥은 전날 지어 냉장 보관한 뒤 다음날 드신다. 둘째, 식사 15분 전 물에 희석한 식초 한 잔으로 몸의 속도를 늦춘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약을 바꾸지 않고 숫자가 달라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밥의 상태와 식사 전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는 먹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같은 반찬이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왜 더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식탁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건 해볼 수 있겠다 싶으셨다면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같은 밥상을 앞에 두고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혈당이 튀는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생리 구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와 장을 하나의 통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준비 없이 밥부터 밀어 넣으면 당분은 아무런 제지 없이 곧바로 혈관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통로 앞에 미리 완충 장치를 깔아두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식사 순서 공식이 있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입니다. 이건 유행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혈당을 다루는 전 세계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왜 채소가 먼저일까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위와 장 안에서 그물처럼 퍼지면서 뒤에 들어올 음식이 흡수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줍니다. 마치 미끄러운 바닥 위에 매트를 깔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이 단백질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 단백질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단계에서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제 급하게 저장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인슐린 반응도 과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밥이 들어오면 이미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당분은 천천히 질서 있게 흡수됩니다. 같은 밥 반 공기라도 맨 처음 먹을 때와 맨 마지막에 먹을 때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크게 달라졌다는 보고는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드시던 반찬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순서만 바꾸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국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은 중간이나 마지막입니다. 국을 먼저 드시면 밥과 함께 당분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국은 채소와 단백질을 어느 정도 드신 뒤 입안을 정리하는 용도로 천천히 드십시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혈당이 잡히지 않는 분들, 약을 먹어도 숫자가 내려가지 않는 분들께 꼭 필요한 3가지 순서 변화. 첫째, 밥은 전날 지어 냉장 보관 후 다음날 데워 먹는다. 둘째, 식사 15분 전 식초물로 흡수 속도를 늦춘다. 셋째,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를 지킨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도 이런 걱정 드실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힘이 없지 않나요? 당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아침 단백질, 과일, 그리고 공복 혈당의 비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혈당이 높은 분들, 저녁을 적게 먹어도 아침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무작정 굶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유와 해결법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주제, 바로 아침 공복 혈당이 왜 높아지는지, 그리고 과일과 단백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밥을 줄이고 아무리 조심해도 아침 혈당은 계속 말썽을 부립니다. 먼저 아침 공복 혈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날 저녁도 조금 먹었고 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만 되면 혈당이 높을까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관리 실패도 아닙니다. 몸의 생존 반응입니다. 밤사이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이대로 가면 뇌에 당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간이 비상저장고를 엽니다. 간에 저장돼 있던 당을 한꺼번에 혈액으로 풀어 아침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아침 혈당 상승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저녁을 굶거나 아침을 거르는 방식은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유독 높은 분들은 이걸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하루만 이렇게 해 보십시오. 새벽 3시쯤 혈당을 한번 재보는 겁니다. 만약 그 시간에 혈당이 너무 낮다면 밤사이 저혈당이 온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잠들기 전 우유 반 잔이나 견과류 몇 알처럼 아주 소량의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아침 혈당이 오히려 안정됩니다. 반대로 새벽 3시에도 혈당이 높다면 그건 밤에 먹은 음식의 영향이거나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녁 식사량과 저녁 탄수화물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굶으면 혈당은 더 튀게 됩니다. 이제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먹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식사 후에 드시는 습관,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미 밥과 반찬으로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당이 추가로 들어오면 혈관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식사 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사과 반쪽, 배 몇 조각처럼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십시오. 과일 속 식이섬유가 뒤에 들어올 밥의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단, 절대 갈아 드시지 마십시오. 주스는 과일이 아니라 설탕물입니다. 그 다음, 아침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단백질은 혈당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하루 종일 당을 안정적으로 쓰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 2개, 두부 반모 정도만 제대로 들어와도 점심, 저녁 혈당까지 영향을 줍니다. 부담되신다면 삶은 계란, 계란찜, 부드러운 두부처럼 소화 쉬운 형태로 시작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혈당이 흔들리는 이유는 먹어서가 아니라 잘못 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은 끊는 게 아니라 앞당겨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혈당 안정의 기반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루 안에서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아침 기상부터 잠들기 전까지 혈당을 흔들지 않는 하루 루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알겠는데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과 몸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설명은 접고 시간표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대로만 가셔도 혈당은 스스로 안정될 조건을 갖춥니다.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당 측정도 약도 아닙니다. 물 한 컵입니다. 밤사이 피는 가장 끈적해져 있고 혈당 조절 시스템은 아직 덜 깨어 있습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몸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혈당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전날 지어 냉장고에 넣어둔 밥을 꺼내 가볍게 데워 두십시오. 이때
아직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시작 15분 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스위치를 켭니다.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 천천히 마십니다. 이 한 잔은 오늘 하루 혈당이 급해지지 않도록 미리 기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입니다. 식탁에 앉았다고 바로 밥부터 뜨지 마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젓가락으로 나물이나 채소 반찬부터 드십시오. 그 다음 계란, 두부, 생선처럼 단백질을 드십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드십시오. 밥은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입니다. 아침 식사를 이렇게 마치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을 급히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지 않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점심도 원칙은 같습니다. 외식을 하셔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공깃밥이 나오면 뚜껑을 열어 김부터 빼십시오. 반찬 중 채소 먼저, 고기나 생선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만 지켜도 점심 이후 졸림과 혈당 변동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오후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과자, 빵, 달달한 음료를 입에 넣는 겁니다. 이건 혈당을 다시 흔드는 행동입니다. 대신 견과류 몇 알, 삶은 달걀 하나, 무가당 요거트처럼 단백질 위주로 선택하십시오. 양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낮 동안 쓴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은 아침보다 더 줄이셔도 됩니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마무리하십시오. 잠들기 전입니다. 여기서 아침 혈당이 높은 분들은 한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밤에 저혈당 증상이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자주 깨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꿈이 많았다면 밤사이 혈당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잠들기 전 우유 반 잔이나 견과류 몇 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증상이 없다면 공복으로 주무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핵심은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혈당은 약으로만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의 시작, 식사의 순서, 하루 리듬이 혈당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흐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당뇨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억지로 버텨온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만 방향을 바꾸시면 숫자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주제, 이렇게 먹다가 약을 줄여도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병원과는 어떻게 상의해야 하는가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인데요. 이렇게 먹고 생활을 바꾸면 약을 줄여도 되는 겁니까? 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줄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줄일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은 혈당을 대신 처리해 주는 장치입니다. 몸이 스스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몸이 바뀌었는데도 약의 용량이 그대로일 때입니다. 이때 저혈당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 조절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면 약 조절을 의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첫째, 공복 혈당이 연속 며칠 동안 안정적으로 내려와 있을 때. 둘째, 식후 2시간 혈당이 이전보다 확실히 낮아지고 출렁임이 줄었을 때. 셋째, 어지럼, 식은땀, 심한 피로 같은 저혈당 신호가 간헐적으로 느껴질 때.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몸은 이미 약 도움 없이도 혈당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약을 반으로 쪼개거나 임의로 끊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최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혈당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특별히 흔들린 날, 이 기록을 들고 담당 의료진과 이야기하십시오. 생활을 이렇게 바꿨더니 혈당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이 약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약을 줄이는 목적은 약을 안 먹기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은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히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몸이 준비되었을 때 조금씩 물러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계속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밥의 온도, 식사 전 준비, 먹는 순서, 하루 리듬, 이 모든 것이 몸을 다시 운전석에 앉히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당뇨 관리는 참는 싸움이 아닙니다. 평생 먹고 싶은 걸 참다가 지쳐서 무너지는 싸움도 아닙니다. 몸이 싫어하는 방식을 조금 피하고 몸이 좋아하는 흐름으로 살짝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혈당은 의지가 아니라 속도와 순서의 문제입니다. 둘째, 밥의 상태와 식사의 흐름만 바꿔도 약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은 혼자 줄이지 말고 몸의 변화가 쌓였을 때 기록을 가지고 상의하십시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혈당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는 몸과 싸우지 마십시오. 몸이 편해지는 쪽으로 조금만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변화는 숫자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 식탁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